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50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벌써 150화네요. 5월에 저희가 두 번 정도 하고 한동안 쉬고 하는 거라 6월에는 처음 녹음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후원자 명단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트리온 통해서 김재현님, 이승규님, 박현우님, 전찬주님, 최준호님, 변정훈님, 박재권님, 디지님, 서지연님, 지훈님, 강성진님, 홍반장님, 윤상현님, 박스텀프님, 변용훈님, 이범재님, 황시민님, 한종원님, 최승우님, 이성환님, 이민석님, 애쉬팔사님, 알프레덕님이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이거 최신화된 버전 맞죠? 네, 최신화된 버전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최신화된 겁니다. 알프레덕이라고 있는 거 맞나요? 뭐 확인해봐요. 알프레드 씨? 유씨였던 거. 알프레드 유씨, 알프레드 욱 아니면은 알프레덕님도 그 유튜브가 있잖아요. 거기서 본인 이름 얘기하시나?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물어봐야 돼. 네. 이게 약간 도널드 덕 이런 덕이 아니더라고요. 그쵸. 아니군요. 그렇구나. 네. 시작하는 소식은 그 하시코프 미드업을 저희가 오랜만에 하려고 준비 중인데 6월 하순경에 할 것 같아요. 날짜랑 장소는 아직까지는 조금 조율 중이긴 한데 그래서 현재 발표자를 모집 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제를 저희가 볼트로 잡았었는데 볼트를 많이 안 쓰시나 봐요. 그래서 망해서 안 들어와서 지금 다른 주제도 받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모집하나요? 저희 월요일까지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발표자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신청을 해야 되나요? 제가 유튜브 링크에 올려놓을게요. 네. 거기가 지금 며칠 날 하신다고요? 날짜도 정해진 거예요? 날짜 아직 미정인데요. 6월 하순에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20 며칠 중 22일 전후로 할 것 같아요. 이거 하면 하시코프 주식 좀 올라가나요? 전혀? 아마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그 하시코프 코리아에 계신 분이 연락을 주셔서 그 굿즈나 이런 것들 좀 알아봐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지원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거나 뭐 조금 뭐 평소에는 쉽게 얻을 수 없는 그런 굿즈들이 올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는 거죠. 네, 보장은 아니고. 보장은 아니고. 그런가요? 항상 보던 그 동그란 스티커 오는 거. 그렇죠. 그런 거 조금 약하죠. 티셔츠가 제일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티셔츠 정도 돼야 이제 발표자분들 좀 섭외가 쉬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예전에 하셨던 그 하시코프 컵 이런 것도 좋잖아요. 맥주컵. 그 컵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집에서 제일 잘 쓰고 있어요. 아직도. 그 컵이요? 너무 튼튼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맥주컵 얘기하신 거죠? 네네. 한 600ml 정도 될 것 같은데. 600ml 유리 엄청 두꺼운 유리컵인데 되게 예쁘고 되게 튼튼해서. 맞아요. 그때 저는 이제 그 아웃사이더님이 하시콤프 갔다 오셔서 선물해 주셨었는데 벌써 그게 한 5, 6년 전? 넘었죠. 그렇죠. 꽤 오래됐죠. 네네. 저도 그때 신청할 걸. 그때만 해도 해시컴프도 진짜 그냥 참석자가 모이면 그냥 큰 술집에 다 볼 만큼. 그래요? 네, 그때는 얼마 안 됐죠. 한 200명? 뭐 이런. 200명이 요즘 큰 술집에 들어가기 힘들지 않아요? 많이 진짜 큰 술집. 안 온가?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한 2년 그 다음에도 갔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되게 큰 홀에서 그냥 사람 이렇게 저희 미셸 잘 보이지도 않게 막 이렇게 서 있고 막 이렇게 커서. 그럼 미셸이랑 사진도 찍으셨었나요? 네, 저 그때 한장 찍었었죠. 멋있다.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무튼 볼트 아니라도 다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기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지 않을까. 소수지만 저희 팟캐스트를 지금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진 않지만 저희가 라이브 하면은 뭐 동시 한 20명 되나요? 안 되지 않아요? 많이 들어오시면 20명. 네. 네, 그래서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오프라인으로만 오프라인으로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어디서 해요? 지금 장소는 후원해 주신다는 회사가 한 분 계셔서 네. 네. 스타트업 어떤 사무실에서 어, 할 것 같아요. 비밀인지 모르겠는데 너굴님 말 안 하셔서.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회사 이름을. 뭐 그것도 홍보니까. 네, 해주세요. AB180에서 아. 지원을 받을 것 같아요. 좀 꽤 크겠네요 라운지가. 한 40명까지는 들어가지 괜찮은 않을까. 최근에 사무실을 이사하신 것 같던데요. 얼마 전에 AWS 아키텍처 소모임 네. 거기서 한번 했는데 그 사진 살짝 봤을 때 좀 좋아 보이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장소도 장소지만 너무 오랜만에 오프 미드업이라서 그쵸. 좀 기대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모집했는데 안 들어오실까봐 걱정도 되지만. 네. 여기서는 홍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쵸. 트위터에서 한 걸로 끝일까요? 페북에는 하셨어요? 그 페북. 회복 하시코프 코리아에 했죠. 그거 보고 하시코프 코리아 쪽에서 연락을 주신 거라서. 네. 그리고 단시 몇 개 언급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이 아직까지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종료하는 소식이 있었는데 다음 주 수요일 6월 15일이 네, i11을 완전히 없애는 날이라고 하네요. 없애는 게 아니라 지원 종료. 그쵸. 지원 종료. 네. 정확히 얘기하면 지원 종료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뭐 i7, 8도 여전히 물론 각 트래픽에 회사에서는 잡히니까. 이제 이게 종료되면 i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엣지만 그쵸, 남는 그쵸. 거니까. 엣지만 네. 남는 거죠. 공식으로 MS에서 지원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거는 이제 넷스케이프 같은 상황이 그쵸. 나겠죠. 네. 네. 그래서 낙교님 아직 엣지 잘 쓰고 계신가요? 네네 아직 엣지 잘 쓰고 있어요. 엣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봐서. 그래서 뭐 각 회사에서는 계속 우리 서비스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을 끊을 거냐 언제 끊을 거냐 이런 게 그런 논쟁이 계속 그렇죠. 논쟁이 계속 벌어지겠지만 벌어지겠죠. 일단은 지원이 중단된 거는 아주 큰 의미가 음. 있다고 생각하고 요즘은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웹을 개발해온 입장으로선 정말 이런 날이 오긴 오네 약간 이런 항상 이는 정말 안 없어지나 이런 그쵸. 생각하면서 옛날에 제이콜이 짜고 막 이런 거 했던 것 같은데 힘들죠. 정말 없어지는 날이 오는구나라는 좀 개인적으로 뜻깊은 것 같아요. 낙교님은 약간 프론트는 이제 거의 손을 떼셨나 봐요. 별로 감회가 없는 듯한 느낌? i가 없어져서 좋은 건가? 그러게요. 예전에는 되게 관심이 많았을 것 같은데, 네, i가 악인가요? 나교님은 약간 이렇게 텍스트로 된 문서 사이트를 더 선호하시고 문서로서의 네, 웹을 더 웹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선호하시니까. i에서도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i가 원래 악이었나? 그러니까 약간 지금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이제는 퇴출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어쩌다 이렇게 됐나? 어쩌다. 원래부터도 좀 악이었죠. 네. 원래는 약간 표준이랑 다른 스펙들을 좀 넣고 막 이러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때는 저도 뭐 그때 사람은 아니지만 성격인가요? 표준 그쵸. 일단 선 긋고 시작해야죠. 표준이 그때는 뭐 표준도 명확하지 않아서 꼭 그것만 맞아요.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그 i가 나오고 뜰 때 자체가 MS 자체가 원래 좀 악인 그쵸. 그거 그런 있잖아요. 분위기였죠. 네, 그런 분위기가 사람들은 많았죠. MS를 싫어하는 거를 좋아해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냥 같이 그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표준이 정립되고 할 네. 때도 안 따라오고 또 독점적인 기본 설치돼서 들어가니까 그때 맞아, 독점 맞아. 논쟁도 많았고 하니까 점점 악이 되었고 JS 스크립트 뭐 이런 것도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이스크립트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랑 별개로 네. 막 또 가겠다 그런. 근데 지금- 그땐 별개였다기보다는 그냥 서로 그냥 표준 싸움 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약간 있는데 막 딴길 갔다기보다는. 아 그렇죠. 예, 예. 지금도 사실 크롬도 막 표준 하는데 막 크롬에 막 넣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 표준 싸움을 하는 거라서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없어져 가니까 약간 좋은 추억으로 남기려고 했나? 라는 생각을 살짝 하고 있는데
지금 아웃사이더님이 다 일깨워주신 것 같아요. 엄청 싫죠. 맞아요. 없어져야 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뭐 이제 윈도우랑 같이 겹쳐서 나왔던 게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 같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IE가 워낙 독점적이었다 보니까 뭐 파포 사실은 이게 다들 기억 못 하시겠지만 이 순서가 있잖아요. IE가 독점적으로 한참 치고 나가다가 팝폭이 갑자기 막 올라왔었잖아요. 팝폭이 한때 이제 한 시대를 올라왔다고 할 수 있나요? 시절이 있었죠. 아, 있었죠. 그래요? 거의 아, 뭐 40%, 30%까지. 정말요? 때가 있었죠. 그때 이제 대안으로 갔었고 그때 이제 한참 표준적인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파리가 아니지 파이어폭스 뭐 오페라 또 뭐가 있을까? 사파리는 좀 예외적인 것 같고 크롬 이런 애들이 이제 좀 대안으로 많이 등장했었고 그러다 이제 크롬이 다 먹어버린 거죠 지금. 그쵸. 근데 다행히 뭐 크롬은 좀 표준 사이드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또 막 커져서 보면은 크롬도 이제 자체적으로 막 이제 뭐 자기 때가 넣고 싶은 거 먼저 넣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뭐 브라우저마다 할 수는 있지만 약간 아예 그런 이제 힘이 생겨버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팝폭도 죽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MS가 많이 정신 차린 것 같아요. MS도 힘들었을 것 같기는 해요. IE라는 엄청 큰 레거시를 가지고서 할 수도 없고. 근데 사실 MS 입장에서는 IE를 안 버린 게 한국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의사결정하는 것도 한국이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뭐 애플이나 다른 회사들도 그렇지만 그래서 좀 더 좋은 결정들 나오는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엣지도 크로미움 기반이니까 뭐 크로미움 기반으로 거의 대세는 기운 게 아닌가 싶은 것 같긴 해요. 그나마 모바일 때문에 사파리 같은 게 아직 웹킷이 좀 남아 있긴 한데. 네. 요즘은 제가 프론트 B2C용 프론트를 별로 안 만들어서 막 그 감이 좀 없긴 한데 이제 한 장 때만 해도 6도 막 그런 것 때문에 싫긴 했는데 이제 7 나오고 8 나오고 약간 웹 개발자 입장에서는 사실 6, 7, 8이 다 다른 브라우저. 브라우저. 맞아. BI 진영의 브라우저 3개 있는데 여기 벌써 브라우저 3개 되고 그리고 뭐 9 나오면서 I 7 호환. 근데 7 호환인데 7과 또 달라요. 그래서 브라우저가 또 하나 늘어나. 7도 테스트하고 7 호환 또 테스트하고. 아이고. 8 테스트하고 8 호환 또 테스트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는 IE만은 브라우저 한 6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IE도 많이 끊어내려고 그런 식으로 접근했던 것 같은데 결국 끊어내지도 못하고 과거 버전도 못 버리고 그런 걸로 간 거잖아요. 그러다 그런 게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한국에서는 특히 이게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였으면은 그냥 IE 버리고 빨리 갔을 것 같긴 하거든요. 한참 오래전에. 근데 아마 아직도 지금도 금융 사이트 보면은 아직도 IE가 메인 데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IE밖에 안 돼. 뭔가 엣지 되는 게 요즘 좀 당연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홈택스나 이런 것도 심지어 IE 안 써도 되니까 맥에서 되니까 너무 좋은데 너무 좋죠. 가끔씩 이제 금융사별로 못 따라다니는 데 보면은 엣지에서 죽어도 안 돼. 이게 제1금융권은 그나마 괜찮은 것 같고 이제 보험사나 뭐 카드사 이쪽으로 가면 분명히 똑같은 회사라고 저는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국민은행이 있고 국민카드가 있으면 같은 회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르더라고요. 시스템도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국민에서 만든 뭐 보험이 있다 뭐 아니면 화재 보험이나 이런 거 있으면 거기는 진짜 시스템이 엄청 별로고 그렇게 좀 그래서 그쪽이 아직까지는 좀 변화되는 엣지에서 된다고 써 있으니까 10번 해보고 한숨을 한참 쉬고서 이제 IE 들어가 해보면 돼. 아직도 그런 경험을 가끔씩 하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꾸 이제 또 아까는 까먹었는데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약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좀 힘들었고 그리고 그 경험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게 뭐 IE 탓이나 MS 탓은 아닐 수도 있긴 한데 뭐 본질적으로는 그쪽 탓이기도 하지만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윈도우 경험 자체가 안 좋아지는 약간 특히 맥을 메인으로 쓰니까 윈도우 켜면은 나는 뭔가 삽질을 할 것 같아. 윈도우 켜면 오늘 하루는 뭔가 이걸로 1-2시간 뺏길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고 뭐 CP님도 최근에 들어보면은 뭔가 그런 쓰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IE에서밖에 안 되거나 뭐 엣지에서밖에 안 되는데 너무 느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엄청 좋은 윈도우 게이밍 PC 사셨다고 사셨다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뭐 아무튼 물론 큰맘 먹고 우리나라 경험에는 사실 IE도 있지만 액티브엑스로 인한 게 훨씬 크긴 하지만 뭐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 보기엔 같은 놈이라서. 같은 놈이니까. 아직도 헷갈려요. 약간 엣지도 약간 그거를 우회하는 것처럼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뭐 EXH도 깔고서 다시 하는 식으로 그게 웹에서 보니까 저쪽 바깥에 있는 그 뭔가 실행 파일 실행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죠. 그런 거 다 없어지는 게 제일 좋으니까. 맞아요. 그럼 아이가 사실 되게 오랫동안 만들어진 거라서 코드 관리도 되게 내부에서 어렵지 않았나 이런. 저도 같은. 네. 크롬도 지금 한 10년 넘었잖아요. 저는 아이 뭐 8 이로 나올 때부터 약간 계속 바랬던 게 아니 아이 안 개선해도 좋으니까 코드를 옮겨. 자동 업데이트부터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크롬 버전 몇 써? 그럼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브라우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만 6, 7, 8, 9 계속 가고 있는데 자동 업데이트를 넣으면 앞으로 그냥 그러면 편하게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자동 업데이트를 안 넣는 걸 보면 이게 못 넣는 게 아닐까. 어떤 뭔가 구조적 문제랑 뭐 이런 것 때문에. 윈도우랑 엮여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있지 않았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아마 그럴 가능성은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윈도우 쪽은 다 파편화가 돼 있고 자동 업데이트 시켰는데 새로운 문제들이 뭐 계속 리포트되고 그런 것들도 우려가 많았을 것 같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인프라도 그냥 지금 왜 아웃사이더님 얘기해주신 방식이 요즘 스타일이잖아요. 자동 업데이트 모바일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업데이트 하나 하면 다른 거 다 깨지고 그런 경우가 많았으니까 특히 뭐 서버 쪽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보수적이었던 것 같고. 근데 요즘 스타일이어도 크롬도 지금 검색해 보니까 크롬도 13년 됐어요. 나온지.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약간 컨테이너화? 잘 돼 있어야지 그런 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아까 너굴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윈도우랑 결합돼 있으니까 컨테이너화도 안 돼 있고 그걸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좀 파악하기 어려워. 그래서 막 옛날에 윈도우 쓰던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무슨 뭐 아이의 특정 뭐 뒤에 서브 버전까지 맞춰서 그걸 설치해야만 윈도우 제대로 돌아가고 막 그런 식으로 맞추라고 하는 거 옛날에 많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거기도 이제 그런 고충들이 있지 않았을까. 윈도우 설치 최적화 가이드라고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뭐 거기도 더 똑똑한 사람도 있는데 그걸 모르진 않았을 테고 그래도 안 한 거 보면 구조적으로 못 하거나 아니면 조직적 문제로 뭐 윈도우 팀하고 협업을 못 한다거나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해줘야 우리가 하는데 뭐 그런 문제 뭐 MS가 지금의 MS하고 좀 달랐으니까 그때 MS 그리고 그게 됐으면 한국 개발자들은 거의 죽어나지 않았을까요? 맨날 깨지고 뭐 액티브엑스 뭐 안 된다고 맨날 리포트 들어오고 난리 났을 것 같아. 네. 아이 관련해서 그 좀 다들 신나서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완전 종료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더 이상 업데이트 안 한다는 의미. 보안 패치도 안 해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일날 파티를 해야 되나요? 다음 주 수요일이 딱. 근데 좀 고통 받을 것 같긴 해요. 여전히 안 되는 애들이 좀 있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요번 주였나요? WWDC 2022년 행사가 열렸었는데 화요일이요. 네, 화요일에 혹시 요즘은 라이브로 챙겨보시지 않죠? 저는 사실 챙겨본 적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없어요? 원래 저는 챙겨보는데 초반에 좀 지루해서 왜 맥북이 뒤에 나온 거죠? 초반에 세트 하는 게 자꾸 나와가지고 지루해서 거의 잠이 들었어요. 50분 정도 보다가. 정말요? 원래는 좀 시피님이나 얌얌님이 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얌얌님도 챙겨보셨던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막 보다가 WWDC라서 하드웨어 안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점점 졸음이 오다가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앞부분엔 주로 OS 업데이트나 iOS 업데이트 쪽. 앞부분에 뭐였지? 앞부분에 뭐 되게 좀 별거 아닌 거 자꾸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약간 예전만큼 뭐랄까 임팩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없는 것 같긴 해요. 일단 애플에서 나올 거 다 나왔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예전에는 어떤 현장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현장에서 하는 걸 라이브로 보는 건데 지금 다 녹화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녹화하고 막 3D 합성하고 막 그 뭐야 이렇게 크랙인가요? 그 막 위에서 우주선 타고 내려오고 막 뭐지 이거 약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영상 보는 느낌에 좀 더 가깝지 않나? 물론 뭐 새로운 정보들이 있긴 하지만 더 저는 이제 약간 관심이 덜 허해진 것 같긴 해요. 저도 라이브로 안 보고 이제 다음 날 챙겨보는데 이렇게 뭐가 업데이트 됐었나 챙겨보는 편인데 결론은 그거죠. M2를 살까 말까. 너무 비싸져서 이게 환율도 올라서 가만히 있던 M1 에어도 가만히 있다가 10만 원 올랐거든요. 지금 환율 때문에 가격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M2는
그만큼 환율이 반영된 가격에다가 또 옵션을 제가 에어를 써보니까 메모리 8기가로 좀 힘들기도 하고 뭐 원래 메모리는 16기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기본 메모리는 8기가예요. 아 16으로 못 16, 24로 올릴 수 있어요. 과거 버전 M1 버전은 M1 버전도 16으로 올릴 수는 있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보면서 M2를 제가 원하는 옵션을 넣었더니 가격이 에어 가격이 아닌 거예요. 300만 원, 400만 원. 그 정도까지는 안 하는 200만 원, 50만 원 정도. 근데 맥북 프로 14인치 새로 나온 게 비슷한 가격이거든요. 그게 이유를 모르겠는데 고사양으로 이렇게 딱 뭐 CPU 올리고 다 올리면 13 프로보다 에어가 비싸져요. 3만 원, 5만 원인가 3만 원이 비싸요. 왜 비싼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낮은 모델은 싸거든요, 이게 더. 네. 근데 고사양에선 어떻게 더 비싸질 수가 있지? 약간 이런. 그래서 이 폼팩터가 13인치 폼팩터는 옛날 인텔맥 폼팩터를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아 에어 또요? 그러니까 안 바뀌었어요. 에어 폼팩터는 바뀌었고, 네네. 근데 13 프로 에어 네네. 13 프로를 이제 옛날 폼팩터를 재활용하는 그렇네요. 폼팩터라서 그런 데서 그래서 싼가? 절감이 돼서 좀 싼 건가? 이런 생각도 근데 들고. M2 아니에요 그래도? 네? 근데 M2죠. M2죠. 네. 그런 게 있구나. 네. 근데 저는 성능 얘기를 좀 해보면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M1이 일단 너무 좋았어서 사실 지금도 전 제일 좋은 선택지가 개인 거 살 거면은, 그러니까 회사 거는 모르겠는데 회사 거는 뭐 회사에서 좀 좋은 거 쓰라는 것도 있고 그런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개인 거는 맥북 에어 13인치 M1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네. 16기가로 맞춘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거의 작업 제한도 없고, 그리고 CP님이 몇 가지 테스트 해봤던 거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오늘 안 계시긴 하지만 M1에 들어가는 M1이나 결국에 M1 뭐 프로, M1은 뭐가 있죠? M1 위에 있는 거? 그러면 프로, 맥스, 프로. 프로랑 맥스. 네. 프로 맥스도 있는데 그런 걸 썼을 때 사실상 성능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뭐 인코딩이나 그런 걸 했을 때 이게 아직 뭐 최적화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코어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차이일 수도 있긴 한데 사실상 그런 성능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서 사실 그걸 써도 뭐 만족도의 차이가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 회사에서도 그 M1 프로인가 맥스로 노트북을 받아서 개발자라면 이거 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희 뭐 근데 이제 막상 CP랑 또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은 그걸로 M1을 처음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어보다 이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걸 처음 쓰니까 또 경험이 좋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확실히 프로 쪽이 인터페이스도 좋고 뭐 HDMI 달려 있고, 그리고 성능도 낮긴 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띄워놨을 때 그런 게 좋긴 할 수 있지만 사실 좀 개별적인 성능 차이로 봤을 때는 뭐 빌드도 그렇고 그러니까 npm이나 뭐 그쪽 빌드도 차이 안 난다고 했고, 그리고 뭐 인코딩 같은 것도 사실상 거의 차이가 안 난다는 걸 보면은 이쪽 계열에서 좀 최적화가 되지 않으면은 좀 무의미한 것 같다. 근데 뭐 단일로 봤을 때 M1이 M2보다 성능이 좋다고 했을 때 약 한 20% 정도 얘기를 하잖아요. M2가 M1보다 성능이 좋다고 할 때. 네. CPU 기준 20%, 뭐 GPU 기준 한 40%, 50%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고 쓰면 좋은데 사실 가성비에선 M1이 여전히 좋지 않나.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바란다고 하면은 뭐 M2 에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CP님 안 살 거라고 하더라고. 살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M2를. 그러니까 저도 M2 에어를 봤을 때 매력적인 거는 400g 가벼워진 거랑. M2 에어 안 가벼워졌는데? M2가 더 가벼워요. M1 에어보다. 네, M1 에어보다 M2 에어가 400g 가벼워져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스펙으로 보면 스펙상 M1 에어가 2020년 M1 맥북 에어가 1.29kg고 이번에 나온 게 1.24kg예요. 500g인. 500이 아니고 50g인가요? 50g. 400g 죄송합니다. 50g 정도 가벼워지는데 그 의미가 가방에 없어. 하루 종일 메고 있으면 좀 느껴진단 아니 지금 프로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프로 들고 저 에어 들고 다녀요. 프로 들고 다니시면서 왜냐면 설득력이 없어요. 프로에 M1까지 들고 다니기 때문에 중요한 50g이 중요하죠. 여기는 개인 거랑 구분해서 쓰셔서 그렇죠. 하여튼 50g 줄어든 거랑 맥세이프로 연결이 된다. 그 정도 저한테는. 저는 맥세이프는 아니고 이게 장비가 사실 무슨 장비에서 M2로 바꾸냐가 문제잖아요. M1에서 M2가 의미가 있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 개인 사실 코로나 때문에 생활 패턴이 달라져서 저는 그 전에는 맥북이 제 메인 장비였어요. 개인. 그러니까 맥북을 항상 제일 좋은 장비로 하다가
그때 뭐 다른 일로 해서 맥 프로가 생기기도 했었고 맨날 집에 카페도 안 가고 카페도 못 가니까 2년 동안 집에 있다 보니까 메인 장비가 바뀐 거죠. 데스크탑으로. 얘는 그냥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얘가 이렇게 좋을 필요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해서 이번에 사실 맥 스튜디오도 산 거거든요. 왜냐면 계속 그게 메인일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느낌이 달라서 이제는 서브가 필요해진 거죠. 맥북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좀 저사양으로 보게 돼서 하고 저는 막 그렇게 불편한 거 많이 느끼는 편은 아니어서 그냥 잘 쓰고 있었는데 이제 맥북 키보드가 이제 요즘 싹 새로 바뀌었잖아요. 그 얇은 거에서. 다시 그걸 치면 못 치겠어요 이제. 너무 짠해. 그걸 탁 치면 너무 헛방 치는 것 같고 너무 불편해서 물론 그때도 키보드 들고 다니고 뭐 이러긴 했는데 이제 못 쓰겠어. 제 2018년 맥북 프로인데 원래 작년에 바꾸려다가 회사에서 사준다고 그래서 그러면 같은 거 2개 있으면 좀 그러니까 안 사고 버텨서 저는 거기서는 넘어올 만한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어떤 기준을 잡을 때, 뭐 옛날 맥북이 좀 오래됐으면은 뭐 키보드도 다를 거고 그쵸. 그런 것도 포인트일 것 같고 지금 코코님, 코코님 얘기해 주세요. 코코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M1 에어 이제 외부 모니터 한 대 빼는 거 빼고는 이제 되게 해자라고. 근데 지금 거는 그럼 M2는 한 대예요. 한 대예요? 네. 그럼 의미 없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막는 느낌? 에어랑 프로를 나누는 느낌이에요. 프로 사라 이거군요. 그렇죠. 근데 어쨌건 저는 M1 에어가 너무 좋았던 게 지금 M2도 그런 펜리스로 나오나요? 아니요, M2는 펜 들어가요. 그러면 M1이 좀 더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M1이 펜리스라는 게 진짜 엄청 큰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에어에 펜이 있다고 해서 인텔만큼 많이 돌 것 같진 않아요. 혹은 이제 프로에도 펜이 천천히 돌아서 소리가 그렇게 거슬리진 않을 거거든요. 옛날처럼 268 정도로 막 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 어떤가요? 요즘은 저는 잘 못. 네, 그래서 상관없을 것 같은데 M1 맥북 에어가 펜리스면서 성능이 나오니까 되게 쾌적해요, 진짜. 맞아요. 너무 쾌적하고 뭐 많이 뜨거워지는 경우도 별로 없고 그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경험인 것 같아서 이게 약간 돈이 좀 부족하거나 예산이 부족하거나 맥북 생태계 들어오고 싶은데 맥 생태계 들어오고 싶은데 예산이 좀 적다면은 그냥 M1 들어오시는 게 그냥 최고 가성비고 전혀 꿀리지 않는 뭔가 맞아요. 합리적인 선택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좋은 선택인 것 같고 근데 뭐 M2가 나왔으니까 처음 이제 애플 실리콘으로 간다고 하면 M2를 안 살 이유는 없긴 하죠. 뭐 굳이 돈도 있고 뭐 돈이 있으면 네. 뭐 저도 사양 아니라도 괜찮으면 아까 M2 뭐 8기가라서 이렇게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냥 8기가 아니라서 꾸역꾸역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M1에 16기가를 추천. 저는 추천하지만 새로 살 거라면 추천하지만 지금 보니까 지금 M1을 살려면 에어를 살려면 CPU 업그레이드는 안 된대요. 이제는. 예전에 CPU 업그레이드 됐는데 이제는 안 되고 램은 업그레이드 된다 아직은. 근데 이것도 언제 막힐지 모르죠. 그리고 아직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때도 CPU 차이가 있었잖아요. 뭐 CPU에 뭐 GPU가 한 코어고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그게 뭐 그렇죠. 저도 전혀 잘 모르겠어요. 크게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그 차이 없다. 사실 그냥 일단 M1 에어가 너무 압도적으로 좋았었고 지금 생태계에서는 그 윗단은 좀 선택의 영역인 것 같아요. 사실 프로나 이제 아까 맥스 같은 경우도 어떤 환경에서 좋지? 저도 막 찾아보지 않았어 잘 모르겠는데 그게 조금 특화되는 것들은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분명히 좋긴 할 텐데 예를 들면 뭐 프리미어나 그 애프터 이펙트에서 진짜 최적화가 돼서 이 코어를 다 이용해서 뭔가 더 빠르게 된다 그런 정도가 되기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한 것 같아요. 아직은 뭐 CP님이 그런 작업도 좀 하시는데 비교해봐도 아무 차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렇게 딱 하자 전 약간은 장비 좋아하는 편이라서 사양을 보통 웬만큼 하면 좋게 하거든요. 엄청 과하지만 않으면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처음에 딱 나오자마자 이렇게 에어 하면 기다리는 어떤 가격대가 약간 있잖아요. 저가 제 기준에서는 좀 풀로 맞췄을 때 한 200 초반 정도까지만 올라오는 정도로 생각하였는데 300. 그 10 GPU 그러니까 코어는 똑같으니까 GPU는 10 GPU에 24기가하고 512에 맞추면 26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전 요즘 애플케어도 다 사거든요. 애플케어 사면 거의 300인데 이렇게 돼버리는 갑자기. 에어인데 300이야. 이렇게 비싸나? 옛날에 맥북 프로 고사양 맞춰야 300. 물론 그쵸. 이제 거기는 500으로 갔죠. 아니었죠. 그쪽은. 그런데 너무 비싼데? 라고 하고는 얘네도 이게 참 사람들이 그래도 메모리 제일 답답해하는 거 아니까 그래서 원래 마음을 바꿨거든요. 안 되겠다 이거 너무 비싸. 그냥 뭐 10 GPU 필요한가? 나 뭐
그래픽 한 것도 아닌데 8 GPU 뭐 해가지고 8 GPU에 근데 메모리는 아쉽잖아요. 네. 그렇죠. 메모리는 아쉬우니까 또 하드도 256이면 서브에서 충분한데 왜냐면 집에 있으니까라고 해서 저 256은 좀 아쉬운데. 24 하는데 8기가를 24로 올리는데 54만 원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220만 원, 223만 원 나와요. 그래도 256. 그래도 한 40만 원 차이 나는데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이럴 거면 CPU 올릴까? 왜냐면 CPU 올리는 건 13만 원밖에 안 하고 램은 54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램 너무 가격 너무 엄청나게 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램이 문제군요. 16까지만 올려요. 16, 14. 근데 램을 24로 해주는 건 처음 봤어요. 원래 룰 아닌가요? 계속 16, 30, 그죠. 24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근데 애플이 가끔씩 그런 거 좀 깨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아이폰도 용량이 64, 128, 256이 아니라 64, 256. 맞아. 128이 없어. 약간 그런 식으로 룰을 깨는 느낌? 물론 뭐 이게 기술적인 이슈일 수도 있고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브라우저 탭 많이 띄어서 그런지 16은 조금 16도 뭐 나쁘진 않은데 조금 빡빡하고 약간 또 구매할 때 합리화하는 게 지금은 괜찮지만 한 3년, 2년, 3년 쓸 거니까 그때는 맞아요. 더 많이 필요하니까 지금 좀 넉넉해야 그때 좀 빠듯하지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24로 노리긴 하고 있긴 한데 지금 나올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또 나오면 바로 지금 스튜디오도- M1은 없으신 거죠? M1 Max가 있죠 회사 장비로. 그러니까 M1 에어는 없으신 거죠? 에어는 전 써본 적 없어요. 아. 근데 13 맥북 프로도 있잖아요. 네네네. 네, M1. 근데 왜 에어로 가시려는 거예요? 그냥 서브 장비로? 에어로? 프로 대신? 네네네. 네, 그렇죠. 서브 장비고 아. 새 폼팩터로. 저는 그래서 진짜 너무 아쉬운 게 무게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50g은 안 돼. 의미가 없어. 50g은 M1이랑 M2를 사는 데 있어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200g 정도 그래도, 돼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지만 뭐 무게 조금 괜찮긴 할 수 있지만 50g은 사실 조금 애매한 것 같고. 근데 프로보다는 프로 13 M2보다는 이게 얼마야? 훨씬 가볍죠. 가볍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전 에어보다 조금 그러니까 거의 같이 똑같이 나온 거죠, 뭐.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1kg 미만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M1을 봤을 때 사실 이게 뭐 인터페이스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리고 지금 키보드를 줄이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키보드 자체가 더 작아지면 줄어들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사실 11인치가 나왔으면 좋겠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웃긴 얘기지만 제가 뭐 이것도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그때 일본에 루비카이기를 갔었는데 네. 그때 보면 일본에서 아직 인기 많은 모델 중에 하나가 그때까지만 해도 맥북 에어 11인치가 인기 진짜 많았어요. 그걸 쓰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골 때리는 얘기를 해드리면은 맥북 에어 11인치나 맥북 에어 13인치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거긴 여백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백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베젤이 크죠. 모니터는 13인치가 비슷하고. 베젤이 좀 크다고 해야 되나? 11인치가 큰 게 아니고. 헷갈리네. 근데 아무튼 좀 의미가 없고 그게 베젤이 크죠. 베젤이 커서 11인치지만 베젤이 커서 실제로는 좀 13인치나 비슷하고 조금 작거든요. 그래도 좀 작은 거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지금 11인치 나오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무게가 한 1kg까지만 가도 이거는 뭐 거의 혁명적인 수준이 아닌가. 그러면 진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M2 당장 고민 안 하고. 사실 요 정도 레벨에서 200g 차이면 그건 체감 엄청 크죠. 그렇죠? 엄청. 엄청 20% 정도잖아요. 네? 휴대폰 한 대잖아요. 그렇죠. 200g이면 엄청 차이 나서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작게 만드는 컨셉을 안 잡은 것 같긴 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예 안 잡은 것 같고 요 정도 사이즈는 돼야지라는 게 지금 12, 13인치가 이제 애플이 생각하는 그 저점인 것 같은데 요번에는 그냥 너무 똑같은 컨셉으로 간 것 같긴 해요. 근데 에어가 지금 에어랑 프로의 차이가 사실 애매해진 게 인터페이스에 좀 더 집중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라이트닝이 아니라 썬더볼트밖에 안 넣고 네. 거기는 이제 다른 인터페이스를 넣어주고 그런 느낌으로 사실 또 옛날 같지 않게 또 다시 이상한 차별화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냥 진짜 또 어울 거 없으니까 더 줄어도 좋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에어 느낌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에어와 프로의 확연한 느낌, 네네. 디자인이나 무게랑 딱 있었는데 지금 그냥 같은 라인. 지금은 약간 13 이거랑 얘 13이랑 뭐가
없죠. 조금 무게가 나가긴 하지만 사실 뭐 그냥 봐서는 잘 모를 수도 있고 막 이럴 정도로 맞아요. 가서 조금 약간 아쉽기도 한 것 같아요. 저도 한파에 딱 나오면 그냥 옛날에 그 잡스가 봉투에서 꺼내던 그 네, 에어의 네. 그 충격적인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쫙쫙 뽑아주면 저 옛날에 전 11은 안 썼던 것 같은데 12인치 맥북 라인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얇은 거. 저 그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정말 딱 들고 다닐 때 부담 하나도 없고. 맞아요. 네, 근데 진짜. 걔는 좀 망한 모델 아니에요? 저는 좋아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 잘 막아. 아니 그러니까 망했다는 게 걔도 펜리스로 나왔잖아요. 네. 펜리스 플러스 인텔은 좀 망하는 그런 뭐 느낌이 그래도 있어서. 뭐 저는 괜찮긴 했는데 그런 것들 한데 얘는 저는 그 애플의 전략을 잘 모르겠는데 항상 맥북은 라인을 자꾸 뒤집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에어는 약간 이런 이미지 쭉 가고 프로 이러면 가지 그쵸. 않고 정책들이 섞이죠. 갑자기 얘가 막 점점. 올라가고 얘가 내려가다가 갑자기 뒤바뀌는 거 같다가 라인이 없었다가 다시 라인 나오고 약간 이거 뭐지? 지금은 또 맥북이란 라인이 없어졌죠. 네. 네, 맞아요. 제가 바라는 것도 약간 그 맥북 좀스러운 것가 나오면 좋겠다. 이거 사실 M1에서 충분히 가능할 거로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안 나온 게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해요. 물론 M2로 바뀌면서 성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 M1 나왔을 때 펜리스로 갔던 거 생각하면은 더 줄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같은 폼팩터에서 펜 빼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M1으로 가더라도. 근데 확실히 좀 애플 실리콘 나오면서 애매해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인텔 계열이나 뭐 애플도 그렇지만 인텔 계열은 돈 쓰면 좋아진다는 느낌 있잖아요. 1,000만 원 쓰고 2,000만 원 쓰면 더 좋지 당연히 메모리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지금. M1이나 M2나 뭐 맥스나 기본적으로는 다 똑같고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해보면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좀 아쉽죠 그런 부분이. M2 벤치마크 실제로 나와봐야 재밌을 것 같아요. M1도 저는 기억나는 게 그때 막 한국보다 일본이 조금 빨리 나왔을 거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일본 유튜브들 보면 실제로 막 프리미어 인코딩 해보고 그런 거 돌리면서 막 인텔이랑 비교하는데 맞아요. 막상 처음에 다들 이게 뭐야 애플 실리콘이 말이 돼 이랬는데 돌려보고서 뭐지 이거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 충격과 공포 같은 느낌이 있었어서 이번에도 사실 좀 실제로 나오고 벤치마크 돌려보는데 M1보다 M2가 훨씬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막상 돌려보니까 인코딩 속도 같은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 뭐 한 20-30번 빨라. 그러면 사실 체감이 확 되잖아요. 네.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맥스나 프로나 맥스보다도 그 차이가 더 있으면 임팩트가 있을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한데 또 지금 시기로 봤을 때는 어차피 M1 맥스나 프로보다 좋을 것 같진 않아서 네, 왜냐면 그러면 나왔을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나 맥스는 뭔가 요 같은 걸 여러 개 붙인 느낌이라서 M2도 붙이겠죠 이제. 아키텍처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단일은 또 아니긴 한데 코어가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이제 M1이나 M2 단일로 봤을 때 성능이 더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렇죠. 막 그런 기대긴 한데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잘 몰라서. M1 맥스 쓰면서도 제가 뭐 사실 개발자들 비슷하겠지만 뭐 모바일은 빌드가 있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CPU를 그렇게까지 땡겨 쓸 일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이 정도면 나한테 충분하구나 뭐 이런 현재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이제 색이 들어갔다는 거 다시 이제 디자인에서 요 라인에 이제 색이 다시 그러네. 선택할 때 한 게 좀 저한테는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 이 신제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던 색깔 선택하는 게 그렇죠. 국룰이지 국룰. 차별하는 거. 맞아. 그런 거 있죠. 딱 봐도 없애거나 M2네라고 할 수 있는. 절대 스페이스 그레인 하지 않아. 이런 거. 그렇죠. 저는 사실 미드나잇에 꽂혀 있고. 지금 회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너무 안 되니까 색깔 제한하겠다. 그래서 스페이스 그레인가로 지금 고정한다고 얘기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더 티 나긴 하겠네요. 수급도 어려운 상황에서. 근데 진짜 수급 그 요즘 그런 세계 정세 때문일까요? 수급이 너무 늦어서. 그렇죠. 네. 요즘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지금 M1 몇 달 전에 신청한 M1을 못 받았는데 M2가 나왔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수 있죠. 전 색상 부분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 아이맥 24인치 새로 나왔을 때 색이 되게 다양하고 컬러풀하잖아요. 그런 느낌도 좀 넣어주지. 너무 무채색 계열만 4개 딱 내놓으니까. 무슨 색이 있는데요? 미드나잇.
네네. 스타라이트는 약간 골드 같은 거. 그리고 스페이스 그레이랑 실버. 원래 색에 이제 금색하고 검정 들어가는 느낌이. 네네네. 근데 스페이스 그레이랑 실버는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색깔 느낌이 아닌가? 좀 다른가요? 스페이스 그레이랑 실버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네. 아 그래요? 이건 스페이스 그레이죠. 네, 이건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는 뭐지? 실버는 훨씬 밝은. 밝은? 아 많이 못 봐서 제가 아니요. 차이를 모르나 봐요. 화이트 나오면 재밌겠다. 화이트 나오면 이제 한 30년 전에 옛날 화이트. 옛날 흰둥이 그쵸 흰둥이. 느낌. 흰색은 그런 금속 느낌을 내는 게 힘든가? 잘 모르겠네요. 거의 못 본 것 같긴 해서. 흰색 금속 그쵸? 보지 못한 것 같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이맥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아이맥 27인치. 27인치 저도.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 애플은 디스플레이 회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윈도우 생태계에서 사실 뭐 게임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윈도우 생태계가 전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게 아직도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 있긴 한데 한 3, 4년 전만 해도 거기는 아직도 그거였어요. 1920이 표준이었어요. 뭐 노트북 살려고 하면 1920 그 뭐라고 하지? WVGA인가? 뭐 그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표준이어서 저기 보면은 근데 그때 아이맥은 당연하게 5K 같이 필요해 약간 그쵸. 그런 느낌이어서 그 어떤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 하지만 쓰다가 윈도우 PC를 화면 보는 순간 나 깨닫죠. 5K가 쓸만하구나. 그쵸. 너무 필요했구나. 4K 이상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4K 봐도 약간 모니터 따라서 별로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여기는 진짜 너무 잘 만들어서 델 4K 쓸 때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 아이맥 디스플레이만큼 만족스러웠던 디스플레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레티나로도 진짜 빨리 넘어갔고 근데 얘네는 생태계 통합돼 있으니까 그냥 다 레티나잖아요. 근데 윈도우는 아직도 아니에요. 윈도우는 아직도 해상도 진짜 낮고 윈도우는 그 모니터는 다른 회사에서 파니까요. 그쵸. 그리고 노트북들도 4K 노트북이 따로 있거든요. 4K 지원된 노트북 진짜 비싸요. 한 거의 뭐 2배 이상 비싸니까 완전 또 여기 딴 색에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지금 뭐 여기는 M1 맥북 에어도 레티나니까 너무 좋긴 하죠. 네. 오늘 결론은 그래서 M2를 사시면 구경을 하자. 나중에 M2 에어를 사실 거니까. 네. 언제 배송이 될런지. 그러게요. 아직 빨리 주문도 나왔으면 안 받는 거 네, 아니에요? 아직 주문도 안 받는데. 직구는 돼요? 미국은 파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게 직구해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한국의 유튜브 분들 보면 더 늦게 오더라고요. 네. 거의 도착이 비슷하게 거의 비슷하게 오거나 하고, 더 네. 늦게 오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예 가서 집어 오는 거 아니면 그리고 뭐 얘는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언제부턴가는 좀 그거 이제 돼지코 붙이는 것도 싫은 거 귀찮은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면 꼽을 때도 공간도 훨씬 많이 차지하고 그 뽑아했을 때 꼭 돼지코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린 적도 있어요. 카페에 이렇게 하고 빼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어디 갔어 이거? 근데 요즘에 그거 겐 쓰지 않아요? 간? 요즘 M1은 좀 낫긴 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맥세이프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 전 맥세이프 왜 들어가는지 잘 모를 정도. 자석 들어가는. 네, 자석으로. 그거 너무 좋은데 그거. 그래요? 저도 좋아해요. 왜냐면은 선이 있으면 항상 불안해요. 걸려 넘어질까? 네, 걸려서 걸렸을 때 딸려 나갈까봐. 떨어지지 않아도 데미지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꼽아서 쓰는 거. 근데 요즘은 이제 USB-C로 다 되니까 USB-C는만 있으면 어디서나 충전이 되고 이런. 그러니까. 맥세이프 아예 따로 인터페이스가 나왔어요? 네네네. 그래요? 네, 그건 별론데. 지금 USB-C 위에 옆에 여기 맥세이프 달려 있잖아요. 네. 몰랐어요. 그거 사면 맥세이프 줘요. 케이블. 프로도 그렇구나. 지금 옛날 맥세이프 얘기하신 거죠? 저는 지금 에어를 쓰니까 에어는 USB-C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몰랐어요 지금. 네. 지금 이번에 들어오고 여기서도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그 유럽에서는 USB-C 아니면 이제 안 된다고 뭐 발표한 거 아니었어요? 뭐 휴대기기 랩탑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건 아이폰 얘기였던 것 같긴 근데 한데 이것도 USB-C로 충전이 안 돼요 그러면? 돼요. 되는구나. 네. 그것도 되고 맥세이프도 되는 거죠. 한 번도 맥세이프로 이걸 충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급속 충전 단자가 다 통일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그렇죠. 그리고 그냥 그 간 아답터 하나만 있고 USB-C만 있으면 다 충전이 되는 거죠. 네. 얘를 따로 들고 다닐 요즘은 사실 맥북 예전에는 항상 가방에 있었는데 맥북 아답터가 네네. 요즘은 잘 안 가지고 다니고 그렇죠. 또 요즘은 모니터 좋은 거 하면 모니터 꼽으면
화면 전송하면서 충전되잖아요. 자꾸. 네. 그리고 사실 USB-C도 요즘에 그런 거 있어요. USB-C를 여기다 꼽아놓고 자석으로 붙였다 떼는 거 있어요. 아, 네. 그런 거 많이 하고. 네. 실제 써보진 않았는데 뭐 그런 것도 뭐 선택일 수 있어서 맥세이프는 조금 확실히 의외긴 하네요. 사실 걔네가 강조한 거 이제 이걸로 하면 더 빨리 충전된다는데 근데 저는 M1 이후부터는 충전 스트레스 별로 없죠. 네, 훨씬 적어져서 또 충전도 금방 되는 것 아, 같아요. 그리고 아이패드처럼. 지금 발표한 거 보면 M2가 소비자를 더 낫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랬죠. 그렇게 생각하면 더더욱이 네, 근데 시간은 비슷한 것 같아요. 화면이 좀 커지고 아. 그렇게 해서 그런지 한데 어쨌거나 그래도 10시간 가니까 그렇죠. 어차피 안 가져가도 돼. 네, 안 가져가도 되고 또 금방 1시간만 꼽아도 금방 많이 맞아요. 충전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급속이 그렇게 저는 사실 이거 빼고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한 50g 여기 또 뺄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저는 지금 애플의 전략은 맥 프로를 약간 인터페이스를 다양하게 만들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HDMI 있는 거 보고 저는 이게 맥북이라고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번에 WCB에서 나왔을 때 제일 어이없었던 거 약간 이렇게 아이폰 여기 맥북에 달아서 웹캠으로 쓰는 네, 장비. 웹캠으로 쓰는 거. 저건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라 물론 그건 있거든요. 약간 뭐지? 저는 그 맥미니 쓰다가 지금 맥스튜디오를 쓰니까 네. 거기는 모니터는 캠이 비싸서 안 없죠. 샀으니까 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줌하고 이럴 때는 좀 불편하긴 해요. 네, 그래서 줌할 때는 꼭 맥북 열고 이래야 돼서 좀 불편한데 그래서 가끔 정 필요하면 그 와이파이 같은 거로 연결해서 하는 뭐 아이폰 카메라 같은 거 있거든요. 네. 그걸로 좀 쓰긴 하는데 저건 나를 위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그러네요. 이거 나중에 노치도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노치 없애고 카메라 없애고 그냥 있는 폰으로 붙여라. 아이폰 안 쓰는 사람. 뭐 그건 네 알바 아니고 내 알바 아니고 아이폰을 사라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저는 지금 서피스도 작년인가 하나 샀었거든요. 근데 서피스를 생각해 보면은 애플은 진짜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우리 불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서피스는 아직도 이 덩어리 어답터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주고 충전도 완전 독자 인터페이스거든요. 그거 보면서 이거를 없앨 수 없나? 근데 그게 보니까 와트가 되게 높더라고. 100와트인가 그래가지고 USB-C로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걔네서 100와트 넘는 거 사사가 USB-C로 걔네 인터페이스 맞추는 걸 따로 사서 하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애시당초에 그렇게 맞춰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요 블럭 같은 거 있잖아요 중간에 벽돌 그거를 하나 껴가지고 주는데 얘네 진짜 센스 없다. 되게 실망스럽다. 맞아요.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 뭐라고 하죠? 어댑터라고 하죠 그냥. 네, 어댑터라고 하죠. 그래서 네. 저 블럭 어댑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벽돌 어댑터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직도 이런 거를 좀 센스 없구나 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없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끔 그러니까 뭘 사면 저런 게 다 대부분 있잖아요. 그쵸, 있죠. 근데 뭐 그래도 용납이 되는 데가 있고 가격대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거를 꼭 이렇게 정말 컸어야만 했는가 이런 고민이 있는 제품들이 있죠. 서피스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애플만큼 못한다? 애플이 그 소비자 시장에서 하는 정도의 센스를 발휘하지 못한다. 저는 지금 맥세이프가 필요 없다고 했었지만 맥세이프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사실 처음 봤을 때. 그거 뭐 10년 전 얘기겠지만 맥세이프가 자석으로 충전되고 한다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천재인 줄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맥세이프 저번에 맥북 프로 나올 때 처음 다시 오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네네. 제 기억에는 그때 했을 때 좀 충격적이에요. 맥세이프가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아답터도 다 똑같은 거고 네네. 이 중간 케이블이 옛날엔 USB-C, USB-C잖아요. 네네. USB-C 맥세이프 요 네. 케이블 하나 주는 거예요. 그냥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근데 저 왜 다시 한 거지? 약간 이런 느낌 있고 저는 이게 장비마다 다른데 요즘은 다 포트가 많아져서 USB가 좋은 게 카페 갔을 때 왼쪽 오른쪽이 다 충전하다가 한다는 게 전 좋거든요.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이쪽에 앉았을 땐 좋았는데 저쪽에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 끌어오고 이래야 돼서 네, 또 손 짧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코딩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는 편한 대로 이렇게 딱딱딱 하니까 그게 너무 좋거든요. 사실. 에어는 한쪽 아니에요? 에어는 한쪽일 거예요. 에어 지금 양쪽이잖아요. 양쪽이에요? 그 에어예요? 아니구나 여기 없잖아요. 없구나. 네. 요즘 카페를 잘 안 가셔서 네, 제가 카페를 잘 안 가서.
에어는 한쪽이라 좀 불편하긴 해요. 그렇죠. 그런 게 좀 불편해요. 저도 그 작은 거 쓸 때는 그게 그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C가 한쪽만 있어. 그게 USB-C긴 한데 저 USB-C 포트도 엄청 복잡하잖아요. 사실 네, 아시겠지만 복잡하죠. 썬더볼트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한데 애플 거는 썬더볼트가 돼서 저걸 양쪽에 만들기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기는 해요. 저거 자체가 굉장히 고급이라서 네. 저거 하나 늘리는 게 거의 엄청난 거긴 하더라고요. 아이맥 같은 데서도 저 포트를 많이 못 만드는 게 썬더볼트 되는 직접 들어오는 포트들. 네. 그리고 USB-C는 검색해봐도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확장이 없어요. USB-C를 분리해주는 그런 단자가 없어요. 어차피 이게 거기서 뭐라고 하지? 스루풋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걸 늘려봤자 안 되고 늘리는 것도 안 되고 뭐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무튼 네. 갑자기 끝난 느낌이긴 한데 오늘 여기까지. 그래요? 순식간에. 네네. 네. 얘기가 길어져서. 알겠습니다. 새 맥북에어도 우측에는 USB-C가 없네요. 네. 아쉽다. 말씀하신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썬더볼트 네네네. 추가하기 어렵다.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사진 슬쩍 보니까 더 줄이기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하지만 200g 혹은 100g을 줄여주면 혁신. 낙교님이 사겠다. 혁신을 보여달라. 네, 애플은 들어라.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